김재원 전 비서실장 말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그런 요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네. 만약에 오늘 의원총회가 있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유임을 결정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큰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의 어제 이야기들, 네. 해단식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일종의 뭐 당권 도전의 출사표 아닌가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던 것이 대선 과정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것 자체가 다음번 전당대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깊이 성찰하면서 뼈를 깎는 최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선에 패배한 김문수 전 후보가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 뭔가 당내 쪽으로 좀 명확하게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대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총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표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바로 사퇴로 이어질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총회 안에서 이 사퇴 의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제 사표 수리가 돼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도 하지만 의원들께서 아닙니다, 조금 더 해주십시오라고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사퇴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의원총회 안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표명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앞서 이제 후보 교체 내용에 대해서도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친한계 일각을 중심으로도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지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다시 추대로 결론이 날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추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만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하겠다라고 한 것이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 친한계 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쇄신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대의는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 후보 교체 과정이라든지 그때 이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리고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무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무선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함께 가겠다. 유임 결정을 했죠. 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임명하는 절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대통합의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일단 책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같은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시지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하지만 시기상으로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될 논의라는 말씀인데, 의뢰 뭐 선거에 지고 나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 있잖아요. 뭐 후보자도 그렇고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하고 당 재편하고 이런 게 빠르게 이루어지게 그간의 여의도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원내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가 결국은 또 사퇴를 했는데, 이거 밖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건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힘 내부에서도 좀 표적이 됐던 측면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상황이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지도부들을 갖다가 사퇴를 지키게 되면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있었던 거고 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난 패배를 당했었고 또 지금 김재원 전 비서실장 말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그런 요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네. 만약에 오늘 의원총회가 있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유임을 결정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큰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원내대표가 모든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를 결정했으면 그 어떤 원내대표의 충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수용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쇄신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정당들이 치유해왔던 선거 패배 이후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권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있었고 결론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의총까지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의총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건가요?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것 같긴 그건 합니다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고요.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어제 이 부분을 두고도 시나리오를 막 펼치더라고요. 이제 원내대표가 유임되면 비대위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또 전당대회로 가서 또 당대표 선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어제 이야기들 네. 해단식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일종의 뭐 당권 도전의 출사표 아닌가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던 것이 대선 과정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것 자체가 다음번 전당대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18일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기일 자체도 아마 변경 신청을 할 것이지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뭐 특검 법안, 내란 특검이라든지 예.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로 모여야 되는 에너지들이 좀 분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대위 체제를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예.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있을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전당대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오늘 하루 만에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선 패배에 승복한 김문수 전 후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운동도 하고 좀 빠르게 일상에 복귀한 모습에 오후에는 선대위 해단식에 참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심하고 몇 마디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발언을 좀 추려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번에 이 선거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대부분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매우 중요한데 전혀 적절치 않은 수단을 이렇게 쓰게 되도록 우리가 그냥 말릴 수 없었던 것. 또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데. 이게 나라냐? 김문수 나와! 네, 김 전 후보의 승복 선언이 있던 순간에 밖에서 작은 소요도 하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굴복해야 된다, 승복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후보자에 대해서 좀 거친 발언도 내놓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당내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미 선거는 끝났고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선을 긋는 메시지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복을 했으니까 일단. 예,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당원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 쇄신과 개편의 목소리 큰 틀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당내 내용과 파장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신호탄을 친한계가 아니고 한기호 의원 측에서 먼저 좀 터뜨렸어요. 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한 의원이 일각에서 나온 당대표를 얼른 김문수 후보로 옹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의원 단체방에 올리면서 파장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뭐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어쨌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를 이제는 당대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메시지상으로도 지금은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보다는 이제 통합을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꾸 내용 일어나고 이게 또 개파 싸움 이런 식으로 읽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가 민주당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 그렇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저는 예.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대국민 사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6월 2일 날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내란 문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겠다고 하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서 벌어졌던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반민주적인 정당의 민주성을 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볼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나왔던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도 확인했고 대법원도 확인해줬고 예. 그다음에 선관위도 확인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우리가 적어도 선거 문제든 아니면 정당 간의 갈등이든 문제가 어떤 상당히 큰 문제나 음모가 있을 것처럼 얘기되는 방식을 네. 통해서 서로 격화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당 스스로 막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과정들을 좀 국민의힘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석수가 꽤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언제든 같이 얘기하자, 토론하자. 서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무슨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라는 발상보다는 국민적인 합의와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과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서로가 조금씩은 좀 한 발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당 정치가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좀 경험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